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다시 고조되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8월 경기 선행지수가 신규 주문 감소 여파에 하락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이 20일 48억 유로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를 종전보다 크게 낮아진 금리로 발행했습니다. 매일경제와 MBN이 주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됐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21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로 낮췄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21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한동안 치솟던 금값이 주춤하더니 또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앞다퉈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죠.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에서는요. 바로 이 금 투자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네,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지표들이 대체로 부진하게 나와서 뉴욕 증시를 하락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 등 일부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만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0.14%, 18.97포인트 약간 오르면서 13,596.93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21%, 6.66포인트 내려가서 3,175.96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보합세를 보이면서 1,46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모두 내림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국의 9월 제조업 지표를 포함해서 유로존 주요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약세로 출발한 뒤에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FTSE 지수입니다. 0.58%, 33.84포인트 내려가서 5,854.64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7,389.49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깍그 지수입니다. 0.63%, 21.9포인트 빠지면서 3,509.9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는 2%나 넘게 급락하면서 2009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점, 그리고 국제유가가 3일 연속 급락한 점이 하락세를 이끈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입니다. 1.62%, 145.23포인트,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9,086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입니다. 낙폭이 그보다 더 컸습니다. 2.17% 내려가면서 2,024.84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역시 하락폭이 컸습니다. 1.23%, 250.99포인트 내려가면서 2590.9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 캐스터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머니국의 서한한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되는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 제조업 지표의 부진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주 산업평균지수는 계속 혼조세를 오간 끝에 소폭 상승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스탠다드앤푸어스 나스닥 종합지수는 소폭 감소한 채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이날은 중국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영국 금융그룹인 HSBC가 중국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잠정치가 47.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확정치인 47.6보다는 다소 상승했으나 경기 확장 기준인 50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에 새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38만 2천 건이라며 전주 대비 3천 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3천 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8월 이후 미국 노동시장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값 역시 소폭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1.5달러, 0.1% 떨어진 온스당 1770.2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 가격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미국 중서부를 강타했던 가뭄에 대한 우려가 지난 8월에 내린 비로 일부 해소됐다는 판단 덕분인데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11월 말 대두 선물은 전날보다 1.3% 내린 부셸당 16.48달러에 거래됐고 옥수수 선물은 0.8% 내린 부셸당 7.507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중국 경제의 부진스러운 지표 영향으로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유로존 은행주가 계속 하향 압박을 받으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하락을 틈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의 FC 100 지수는 0.57%, 독일 닥스 지수는 0.02%, 프랑스 CAC 40 지수는 0.62% 밀렸습니다. 시장은 실망스러운 글로벌 지표 흐름으로 초반부터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의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11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인 것이 주요했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놓고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총리가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계속 미룬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여기에 따른 이행 조건에 합의해야만 유럽중앙은행이 마드리드의 자본조달 경비를 낮추기 위한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되는데요. 구제금융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라우이 총리는 채권단의 엄격한 긴축이 경제 후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페인 재무부는 이날 48억 유로어치의 국채를 일단 매각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3년물과 10년물 국채 입찰에 나선 결과 총 48억 유로가 낙찰됐는데요. 이는 당초 제시한 물량인 35억에서 45억 유로를 소폭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 경제 전망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 내각은 올해 이탈리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4% 낮아지고 내년에도 0.2%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0.5% 플러스 성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균형 예산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탈리아는 비교적 큰 폭인 1%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가까운 시일 안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민간 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경기 선행지수는 8월 중 전달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8월에는 제조업체에 대한 신규 주문을 포함해 10개 지표 중 6개가 둔화됐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중국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 EU 비즈니스 서밋 개방 연설에서 중국은 지난 몇 달간 유럽 정부의 국채에 투자해왔고 유로 안정화 기구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연설 도중 중국에 대해 EU가 유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금지 조치와 시장 경제 지위 불인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위기로 전면 구제금융 신청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스페인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48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저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재무부는 이날 국채 매각을 통해 8억 6천만 유로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를 평균 5.666%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일의 평균 금리 6.647%보다 0.98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금리로 기록됐습니다.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한로를 모색하는 제20차 국민보고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매일경제와 MBN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됐는데요. 서한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0일 개최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됐습니다.
한국 경제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을 앞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이지만 이를 기회 삼아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컨트롤 타워 설립을 제언했습니다. 다중채무자들의 부실 문제가 대부업 저축은행에서 캐피탈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컨트롤 타워를 발족시켜 다중채무자 문제를 재원 낭비 없이 일사불란하게 해결합시다. 자산 비율의 80%가 몰려있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도 제안됐습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낮추고 건폐율과 층수 제한 규제 정책도 대폭 완화해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해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55세 이후에는 임금의 70%만 수령해 젊은 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6030 정책도 제안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새로운 한류 흐름인 K-팝을 통해 관광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대 저성장을 넘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돌입하기 위해선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2012년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회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 성장률 둔화로 인해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 3.0%, 내년에는 3.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2.8%, 내년에는 3.2%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225억 달러, 내년에는 210억 달러 흑자를 점쳤고 수출 증가율은 올해 5.6%, 내년에는 10%를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최근 잇따라 상향 조정되면서 민간은행과 일반 기업의 등급도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위기 대응 조치를 시행한 결과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단기외 차입금 비중은 2008년 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 침체로 지역 경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경기는 어렵고 소득은 줄고 지방의 자금 사정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김유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를 거듭하면서 지방의 예금 여력은 줄어든 반면 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예금 대비 대출 비중, 즉 예대율은 7월 말 기준 13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예대율 기재치 100%를 크게 웃돕니다. 예대율이 올랐다는 것은 돈이 말라 예금하는 사람은 줄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소비시장 위축으로 제조업 중심의 지역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겁니다. 지역 중소제조업 등이 특히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침체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지역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2.4% 감소했고 생산율은 7%나 떨어졌습니다. 지방주택 가격도 떨어지면서 가계부채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금융과 법률, 의료 등 내수 기반 산업이 몰린 서울은 예대율이 78%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경제력이 취약한 지방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 역량들을 좀 높여가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의 광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형태의 지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 기업 경쟁력 향상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에서 준비한 오늘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하면은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혀왔죠. 특히 요즘처럼 유럽 재정 위기가 계속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의 리스크가 높아질 때 금의 매력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발표에 의해 금값이 또다시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산가들의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다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정미희 PB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미희 팀장입니다. 네, 이런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금값이 얼마나 오를까 하는 것일 텐데 최근 금값의 흐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국제 금 가격은 2001년을 바닥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하였고 2011년 9월 1920불을 돌파 후 올해 8월까지는 온수당 1,600불 내외에서 긴 행보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3차 양적 완화 발표 후 온수당 1,770불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강세 랠리가 지속되기는 힘들 듯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추세적인 상승에 새로운 사이클 선상에 있는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금값이 지금 들썩이는 이유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미국의 양적 완화 발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겠죠? 네. 미국의 양적 완화 발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금값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로 5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미국, 유럽, 중국 등이 양적 완화로 인한 통화량 증가로 인한 금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로 내년 초 미국 재정절벽 이슈. 재정절벽 이슈는 미국이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종료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흔들림, 즉 미국의 신뢰도 상실에 따른 미국 통화와 미국채의 수요 감소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금이 주목받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금이 최고 소비국인 인도의 금 소비 감소보다 더 많은 중국의 금 수요 증가입니다. 중국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10월 국경절, 크리스마스, 신년 소비 등으로 인한 금의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상 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해칭 수요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꾸준한 이머징 국가 중심의 중앙은행들이 계속되는 금 매입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금값이 오르는 지금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 각국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났고 그래서 금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동성이 늘어나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값이 급등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그 풍부한 유동성으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미 국채나 아니면 그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분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인플레이 해지 수단으로 이제 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실제로 금 투자에 대한 문의 수요 늘고 있습니까? 네, 금 투자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 가격 급등으로 적극적인 투자는 좀 망설이고 있는 분이 대부분인데 며칠 전에 제 고객 중에 정기예금 만기 되시는 전부를 금에 투자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금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금에 네.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상품이 있고 또 투자 요령은 어떤지 좀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금에 투자하려면 먼저 골드바 실물 자산을 직접 사는 방법과 네.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은 통장으로 금을 매입해서 통장으로 보유하고 계셨다가 금이 필요시 금 실물을 인출하거나 원화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또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 가격 연계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같은 조건에서 금 투자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의 2, 3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했을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에서 금에 투자하는 비중을 한 5에서 10% 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하는데 그 밖에 금 투자할 때 어떤 사항 우리가 유의해야 될지요?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꾸준히 검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 관련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감안할 때 물론 고객분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전체 금융자산의 10%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내에서 금을 투자할 때는 환율에 연동하여 국제 금 가격과는 별도로 수익이 결정되므로 금 가격 하락과 별도로 환율 하락에 대한 손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라 그런 말도 있는데 정미희 팀장님도 금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원통화로서 변질되지 않는 금에 대한 수요는 기축통화인 달러 지위가 약해질수록 항상 그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조금 한 금융자산의 한 10% 정도는 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팀장님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금 투자 추천을 하시겠는지요?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럼 금 시장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1,900불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금 관련해서 아까 그 관련 상품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우리 시청자들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은행 상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직접 금을 은행 가서 금을 사시는 방법이 있고요. 예, 계좌를 개설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예,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금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몇 그램 단위로 은행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램 단위로 적립식으로 금을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관련 상품이 있는데요. 이때 예. 주의하실 점은 금이 변동성이 심하므로 원금이 보장되면서 금의 상승분만큼 이익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상품, 금 가격 연계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서두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8월 달에는 한 1,600달러 온수당이요. 1,600달러 선에 있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는 1,700, 1,800달러 선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네. 뭐 일각에서는 연내 2,000달러를 넘었을 것이다 하는 예상도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전에 어려운 말씀드렸듯이 질문이죠? 달러주의가 약화되면서 이머징 국가를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양적 완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풍부합니다.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은행 정미 PB팀장과 함께요. 금값 동향 살펴봤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는 금 투자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 알아봤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 의료비의 한도를 축소하고자 나서자 가입자 사이에서 큰 불만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내용 2부에서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